강의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난 심판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깍두기 박상준입니다. 네. 네. 오늘도 오를 줄 몰랐어요. 계속 올라가요. 막판에 다시 올랐네. 2,800 미만이었었는데 다시 올랐나요? 2,800 이상으로 끝났나? 코스피가 원래 한 2%까지 막 이렇게 네. 올랐는데 예. 다시 1% 초반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1% 중반 정도에서 1.5%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막판에 이제 소식이 전해준 상법 개정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크게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오늘 네. 이제 발의하려고 예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뭐 발의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던 거라서 네. 오늘까지 좀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상법 개정안 이후에는 과연 이제 기대감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참 궁금하네요. 이게 진짜 자리 잡으려면 판례가 나와야 돼요. 개정안도 중요하지만 그 후속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좀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상법 개정은 상징적인 거고요. 상법 개정을 해서 진짜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안이 나오려면 소액주주들을 그 보호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했을 때 승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이 그림이 서클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내일 소송 들어가도 뭐 3년 이상 걸리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아니 1심에서라도 예를 들어 1심에서라도 이거는 법 위반이야. 이렇게 한번 하면 일단 기업들이 무서워서 못 해요. 그렇죠. 예, 그 지들 마음대로 못 한다 이거지. 최소한 몇 년 남은 최근에 그 이슈라서 한국 타이어 같은데 봐봐. 개판이잖아. 너무 나는- 그렇게 아니 나온 뉴스만 봐봐요. 뭐 자기 개인적인 자동차 산다고 회사 돈 쓰고 횡령해서 이제 심판 구속됐잖아요. 구속됐죠. 아니 근데 난 거기서 더 웃기는 게 회사가 항소를 한다는 거야. 난 거기 이사를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 항소를 한다고? 회사 돈 떼어먹은 사람한테? 아무리 대주주라도 그렇게 회사 돈 떼어먹은 사람 잘라내야지. 새로운 사람을 땡겨와야지. 그렇죠. 뭐 지 거야? 나 진짜 욕 나오기 직전이야 지금. 그건 내가 계속 안 했어요. 이렇게 내가 화를 낼까봐.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안 봐가지고 네. 뭐 어떤 식으로 뭐 횡령이 진행됐고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회사 돈으로 차 샀지. 그다음에 그 어디 납품업체들한테 월 500만 원씩 받았지. 그래요? 페이백 그리고 연봉도 거예요? 엄청 많이 받았지. 왜냐면 뭐 소송해가지고 돈을 메꿔 놓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회사 돈을 다 땡겨 쓴 거야. 아니 그럴 거면 100% 주주 해가지고 상장 폐지하고 지 마음대로 하든가. 100% 주주 지 마음대로 지 돈 회사 돈 지 돈 그래도 횡령이 걸릴 수도 있어. 100% 주주라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100% 주주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왜 항소를 한다는 거야? 그냥 쳐 넣어야지. 회사에서 더 때려가지고 10년은 콩밥 먹게 하세요. 나오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판사님이 하실 몫이죠. 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네? 너무 그렇게 열내지 마세요. 열이 나. 진짜 이런 거만 보면 좀 천불이 나 진짜. 네. 죄송합니다. 화내서 초장부터. 근데 주주분들은 충분히 이제 화 나실만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주식은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아. 웃기더라. 해당 주식은 이제 다 알고 있나 봐.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 그렇죠. 회사는 워낙 그래서 싸요. 그 회사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싼 거야. 그 회사 말도 안 돼. 1년 이익이 서너 배밖에 안 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시작부터 이제 열은 좀 나시지만 네. 오늘은 좀 시장이 좋았습니다. 근데 네. 따라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코스피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오늘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건데요. 그동안에 갔던 상법 개정 관련 주식에서 반도체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이동했고 그다음 바이오들은 아주 작살났고 그래도 잘못 그 포지셔닝이 지금 오늘 시장에 맞지 않게 포지셔닝이 돼 있으면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맞는 포트폴리오에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서 뭐 그냥 상쇄가 좀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오늘 시장 따라가기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보험에서도 사실 연초 대비해서 증권이나 은행 대비해서 보험이 조금 덜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이 오늘 좀 더 많이 올랐고요. 예. 기계 장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7%대. 오늘 체코 원전에 최종 계약 차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2차전지도 많이 오르다가 2차전지는 좀 낙폭을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고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대 3%대씩 상승을 했고 뭐 디자인 하우스들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 HBM주는 소폭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방산주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7%대 급등을 했고 다른 것들은 그냥 소스였고요. 네. 뭐 엔터주도 요즘에 좀 반응이 괜찮아요. 근데 SM만 한 5% 오르고 나머지는 한 1%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네. 증권주는 대체로 조금 오른 것도 있고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로 조금 오른 것도 있고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주, 증권 이런 데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그렇죠. 많이 오른 데는 오늘 그냥 쏘쏘였고 네. 이때까지 못 오른 반도체 쪽이 오늘은 좀 강세를 보였고 네.
아침 방송 보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 뒤쪽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온세미 컨덕터의 사장 이야기를 드렸고요. 관련된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800 연중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아주 올해 뜨거운 시장인데 코스피 벌써 17% 올랐습니다. 올해. 네. 코스닥도 11% 올랐고요. 미국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성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과도하게 좀 단기에 많이 오른 만큼 이 RSI라고 하죠. 상대 강도 지수가 최근 14일 동안 77.1포인트 70%가 넘어가면 이제 과매수권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30보다 이하로 가면 이제 좀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이 지표상으로는 조금 과매수의 초기 단계는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뭐 70 넘었다고 해서 바로 조정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과매수가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겠죠. 단지 지금의 분위기는 한 이 정도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좀 뜨거웠는데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거든요. 반도체에 뭐 딱히 뭐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네, 어제도 1조 정도 샀었죠, 외국인들이. 오늘 한 1조 정도 이렇게 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2,800억, 하이닉스를 2,300억 하면서 이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시장 베타 플레이, 아침에 시장 베타 플레이 말씀드렸는데 베타 플레이가 시작된 거고, 근데 한 가지 베타 플러스 알파가 하이닉스예요. 얘는 베타도 되면서 알파도 되는 거라서 아마 시가총액 그 차이가 조금 줄어들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버리고 갈 수 있느냐, 외국인들 매수할 때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 2%대 정도 그렇게 상승을 해줬고요. 네. 하이닉스가 1분기에는 이제 D램 점유율이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주가도 연중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하이닉스 점유율이 1분기에 37% 가까이 나왔어요. 네, 삼성전자는 34%대 정도. 그래서 이 자존심이 좀 많이 구겨진 것 같아요. 그렇죠. 1992년 이후에 33년 만에 이 하이닉스가 D램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꺾었다고 하네요. 네, 과연 일시적일지 아니면 계속 하이닉스가 1위를 유지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 원시 양산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그걸 잘해야 일부 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낸드 가격은 최근에 또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KB증권에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2분기 낸드 가격은 일단 관세를 앞둔 선수요와 뭐 중국의 이구한신 등의 보조금, 제조사의 감산 등의 영향으로 3월 이후부터 계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분기 낸드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3에서 8%씩 상승을 했고요. 뭐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이런 주요 세트 출하량도 전분기 대비 2에서 6%씩 상승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이제 수요에 기반한 이런 가격 상승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도 뭐 엔비디아의 블랙 웰신 제품이 좀 본격화되면서 eSSD 수요 확대 영향으로 SSD 가격도 5에서 10%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12개월 포워드 PBR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0.9배, 하이닉스가 1.3배를 좀 넘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0.8배 정도가 이제 바닥으로 보는데 0.9배니까 아직도 그냥 바닥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서 이것도 AI 관련주들의 영향을 좀 끼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늘 8%대 상승했어요. 초급등했는데요. 애플과 반도체용 유리기판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려서 뜨겁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논의는 이제 초기 단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애플이 좀 글라스 기판 이거 접목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좀 알려졌다고 하고요. 애플이 지금 브로드컴하고 같이 그 AI 서버용 에이직 칩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패키징에 글라스 기판 채택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채택된다고 하면 삼성전기에는 좀 호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군데죠. SK 앱솔릭스.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뭐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계속 오래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 오랜만에 반가운 상승 섹터가 자동차였습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도 오늘 반도체하고 마찬가지로 별 호재가 없었거든요. 베타 종목입니다. 베타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패시브 매수가 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강세장이 시작이 되는 건데 완벽하지 않은 게 빈틈이 엄청 많은 거야. 한쪽이 가니까 한쪽이 안 가. 그러니까 강세장은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부터 아직 시장의 전체 자금 폭은 아직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물타기를 하도 많이 해서 시장 사이즈가 꽤 커. 그래서 바가지로 물을 넣어도 한쪽은 안 들어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그냥 뭐 은행주 같은 컨셉이다, 은행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거는 은행주가 이제 만만하게 보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밸류업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증권주가 더 많이 올랐지만 근데 안 오른 배당주 중에 자동차가 거의 유일한
섹터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이익 대비 한 서너 배밖에 안 하고 주가는. 그다음 배당은 뭐 꾸준히 한 4~5% 뭐 이 정도 해주니까. 네, 실제로 배당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섹터인데 작년에 코스피 기업 중에 배당액을 다 합산하면 30조 원 정도가 되는데 네. 상위 섹터가 자동차 반도체 지주회사래요. 네. 네, 기업별로 순위를 매겨보면은 1위가 기아입니다. 2.5조 원 정도 배당을 했고 네. 2위가 삼성전자 2.4조, 3위가 현대차 1.5조, 4위가 하이닉스 9천억, 5위가 삼성생명 8천억 이렇게 순위가 되는데 1, 3위가 무려 기아와 현대예요. 네. 예, 엄청난 이제 배당주임은 사실인데 배당주 사실 요즘에 뭐 상법 개정안이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하면서 엄청 올랐는데 자동차는 유일하게 그렇죠. 많이 못 올랐어요. 그만큼 이제 관세 의뢰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근데 자동차는 한국이 잘해. 왜냐면은 이뻐 차가. 요즘에 이쁘더라고요. 이뻐.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외국차 외타 뭐 이런 느낌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가면 진짜 딴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엔 이뻐야 돼. 전기차로 가면요. 전기차로 가면 무조건 이뻐야 돼. 전기차로 안 가도 이뻐야죠. 아, 휘발유차도 이뻐야죠. 근데 휘발유차는 뭐 내구성이 어떻고 저떻고 뭐 많이 토가 달려요. 근데 전기차는 진짜 토 달릴 게 오래 길게 가, 많이 가.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편해. 그다음 이뻐 이거거든요. 근데 이뻐가 제일 강력하지. 네. 네, 전기차 요즘에 괜찮나요? 저는 아니, 아직 이렇게 전기차에 정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거는 저기 어디 뭐 저기 어디야 브라질 같은 데 가봤어요? 브라질 안 가봤죠. 정이 잘 안 생기죠. 네, 그거 똑같은 거야. 가보면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 카니발 때 가면 만약에 총각이었다면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아직 맛을 안. 경험을 해보면 이제 못 빠져나온다. 이게 단어 되게 조심해야 되네. 네, 그렇죠. 경험을 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네, 그런가요? 뭐 계기판도 없다면서요? 테슬라는? 그렇죠. 개판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 운전하고 어차피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이게 단순한 미가 되게 큰 미더라고. 처음에는 뭐 이따위가 있어 이랬어요. 진짜 쓸 때.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막 대롱대롱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온갖 거 이렇게 달리고 막 이런 거. 네. 다 쓸 데 없더라고. 단순한 게 좋아요. 그래요? 예, 써보니까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이쪽에 있다가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랬는데 한 1, 2년, 2년, 2, 3년 쓰고 이쪽으로 가니까 익숙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 디자이너들은 이미 아실 건데 단순한 게 좋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호불호가 확실하시네요. 나중에 보면 이거 맞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네, 예. 그래요? 제가 한번 테슬라 경험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아니 뭐 굳이 한국 전기차 사시면 되죠. 한국 전기차요? 싸잖아. 할인하는 거 많을 걸 지금. 할인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EV 뭐 EV 좋아. 9이고 뭐 사고 싶어. 진짜. 그러세요? 애가 있으니까 큰 거. 큰 거 저도 좀 네. 알아보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애가 이제 현대기아차 그래도 이제 5월달에 그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대미 수출이 일단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네. 이제 미국의 메타플랜트 공장이 새로 가동된 영향 때문에 수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현지에서 생산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네. 현대차 근데 5월 글로벌 도매 판매는 1.7%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내수 유럽 인도 쪽이 조금 판매가 부진했고요. 근데 미국 시장 도매 판매가 5% 증가했어요. 오히려 미국이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관세 영향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됐잖아요. 근데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일단 판매가 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선수요 땡기는 게 아닐까 생각도 좀 미국 듭니다. 애들도 눈이 있는데 딱 보면 이쁘잖아 차가. 이쁘긴 하죠. 요즘에 뭐 팰리세이드 신형이 나왔는데 네.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뻐. 딱 보면 이게 어떤 저게 있어요. 세련미가 있어요. 중국 차는 야 중국 애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신기하다. 이런데 한국은 좋은데 이게요. 이 차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이 뭐라고 할까요? 엄청 깐깐하고 세부적인 거 다 봐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 최근에 그 신차 검수 관련된 영상을 봤거든요. 네. 신차가 처음에 나오면 이렇게 세밀하게 보다가 어디 단차 같은 거 조금이라도 뭐 몇 미리 틀어진 거 없나, 조금 벌어진 데 없나, 기스난 데 없나, 가죽에 뭐 흠집 없나 이런 거를 엄청 세밀하게 보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냥 좀 기스 있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 조금 있으면 바로 이제 인수 거부해 버리고 이러더라고요. 타다 보면 다 구겨지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나는 제일 중요한 자동차 그 관련 제가 알고 있는 정비사는요 구겨진 거 펴주는 데예요. 나는 새똥도 막 엄청 있고 그래. 난 그건 대단해. 난.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이게 꼼꼼하고 이제 세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뭐 한국 사람 까다롭죠. 그리고 막 평도 직설적. 우리 그 댓글 보면 몰라. 조금만 못하면 막 대번에 공격하잖아. 그거를 그동안 현지 애들이 당하면서 커온 거 아니야. 저도 초반에 많이 당했죠.
네, 네. 그렇죠. 뭐 막 뭐라고 막 하는데 너는 아는 게 뭐냐? 어. 아무것도 모르냐? 야 네, 그거 많이 당했습니다. 상처 많이 당했네. 그거 내가 보기에는 5번도 안 나왔던 얘긴데 어떤 게요?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는데 네. 또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야 99%가 긍정인데 야 0. 몇 프로를 품에 안고 아직까지 살고 있구나. 상처를 입어서. 이게 안타깝다, 기억 진짜. 그냥 기억 정도죠. 기억난다. 참. 네. 예. 그게 더 열심히 하는 이제 원동력이 네. 됐죠. 네. 네. 그런 것도 신경을 쓰니까 또 한국 네. 사람들이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를 미국 메타플랜트에서 주로 생산을 시작하면서 수출은 일단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5월 글로벌 도매 판매 전년 대비 1.7% 늘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수하고 유럽 판매가 좀 감소를 했는데 신차 출시 효과로 인해서 인도가 25%나 증가했고요. 미국도 네. 2.6%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친환경차 판매는 둘 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현대가 35% 전년 대비 늘었고 기아가 한 29% 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미국 메타플랜트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대미 수출이 감소한 듯 보이지만 미국의 소매 판매가 여전히 강한 모습이다. 네. 6월달 가격 인상하는데 그 이후에도 미국 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네. 체코의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 사법 절차가 이렇게 빠른가 싶을 정도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가처분 그 결과 봤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하고 붙은 거. 그렇죠. 네. 프랑스하고 한수원하고 경쟁 관계인데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이제 가처분 제기를 해가지고 한수원하고 계약하지 마라. 근데 네. 법원이 이거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원전주도 악재로 잠깐 떨어졌는데 그게 어저께 저녁에 다시 결과가 나와서 한수원과 이제 이 가처분 했던 거 취소하는 판결이 최고 행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뒤이어서 원전의 이 최종 계약 체결 소식까지 바로 나오면서 이제 총 25조 원 규모의 원전 2기 건설 계약이 완수가 됐습니다. 네. 2009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6년 만에 네. 다시 한수원의 첫 해외 원전 수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두산엘러빌티,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진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추가로 혼자서 방산주 중에 우뚝 섰는데 미국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 네. 선정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때들이 들으면 믿지 않을 거야.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와서 우리가 2025년에 미국에다 우리 무기를 수출해요. 이러면 안 그렇죠. 믿을 거야, 진짜. 진짜 안 믿을 거야. 그러네요. 옛날 대단한- 6.25 때 생각하면은 그럼요. 네. 그 미제 하면은 그 수통 그 50년대 쓰던 수통을 80년대도 썼어요. 그 중고로 팔았어. 지금도 팔지는 몰라. 그렇죠.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 군대 가서 쓰던 그 뭐 장비들 있잖아요. 네. 그거 똑같이 그 옛날에 그 베트남전 영화 봤는데 거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이. 그래서 M16 이걸 아직도 쓰냐. 그렇죠. 근데 요즘 뭐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우쭈쭈 하면 아주 잘하는데. 아주 잘해. 아주 잘해.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도 오늘 6.5%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 플랫폼 탄생한다 이런 이 KB증권의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이름은 아주 멋있어요. 목표가도 올랐는데 일단 하반기에 신규 AI 서비스 3가지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카나나 5월 8일 날 발표했던 AI 메이트의 정식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뭐 이용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면 카카오톡 대화를 AI 메이트에게 합습을 시켜서 이용자의 대화를 이해해서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각도님이 저한테 카톡 보내면 알아서 답장을 하나 봐요. 이때까지 제가 답장을 했던 이런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 번호 봐가지고. 잘못 누르셨죠? 뭐 이런 거. 잘못 누르신 거죠? 네. 그런 걸 하나 봐요. 네. 네, 그리고 카카오톡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데 뭐 세 번째 탭에 발견이라는 영역을 도입을 해서 뭐 쇼폼 컨텐츠, 뭐 피드 이런 거 제공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AI하고 협업을 했던 슈퍼 AI 에이전트 플랫폼. 네. 한국형 뭐 슈퍼 AI라고 하는데 이거 도입해서 뭐 카카오톡, 뭐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모빌리티, 헬스케어 이런 카카오들의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을 뭐 AI하고 결합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그러면은 막 저거 있다. 내가 작년에 생일 선물 보낸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람 있으면 그날 되면 바로바로 다 뜨겠다, 그죠? 그거는 지금도 뜹니다. 알람 설정해야 되잖아, 그지? 그렇죠. 네. 뭐 생일인 사람, 작년에 내가 뭐 받았고 이런 거 줘야 되는데 야, 좀 더 편해지겠네요. 돈 나갈 일 많네. 그렇습니다. 돈 벌어야 되네. 예. 네. 카카오는 근데 이제 해외 확장을 해야지 매출이 확장이 될 텐데 그건 자꾸 그렇죠. 국내에서만 자꾸 머물러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장 동력으로 좀 붙을 수는 있는데 이게 숫자가 이게
문제죠. 그렇죠. 네. 뭐 삼양식품처럼 이렇게 국내에서만 이렇게 파는 딱 전형적인 그런 예. 재미없는 라면 업체였다가 음. 해외로 팔로가 확 아니, 뚫리면서 조금 되긴 하는 것 같은데 해외 여행 갈 때 카카오톡으로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카카오 택시 일본 되거든. 카카오 택시로 택시가 불러지더라고. 중국에는 완전 먹통이야.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중국은 뭐 중국에서 막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제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우리 알리페이 써야 되잖아. 카카오페이 중국에 쓰게 하든가. 나 이번에 완전 중국 가서 바보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앱 영상 20분짜리 올리는데 15시간 걸려. 왜 그런 거예요? 그 안 중국은 올라가. 아니 뭐 와이파이가 그렇게 느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호텔도 진짜 좋은 호텔을 국제적으로 유명한 호텔을 바꿨어 중간에. 거기도 원래 처음도 나쁜 호텔이 아니었는데 바꿨다고. 설마 이게 빠르겠지? 안 돼. 그래요? 안 돼. 희한하네요. 거기는 유튜브 없나요, 그러면? 1% 없죠. 유튜브 없어요. 유튜브 없어요. 아, 그래서 VPN으로 올려요. VPN으로. 가상망으로. 예,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제 휴장입니다. 네. 네, 현충일 휴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